하루에 2-3시간씩 해주실 거 아니면 10분씩 20분씩 할 거라면 다른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단어 생활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책을 꿈꿨어요. 유아용 교재, 중국어 교재 중에 전 중국어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교재를 꿈꿨는데 우연히 이제 기회가 왔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염두했어요. 뭐냐면 생활회화도 되고 단어도 쌓을 수 있는 책. 자, 생활회화 우리 이게 꼬마 판다 나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 말방새가요. 아침부터 밤까지의 상황을 30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이게 보이실지 잘 보이시나요? 30가지로 나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는 거, 응가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이게 아침의 상황이에요. 옐로우가.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오후 유치원에서 이제 갔다 와서 오후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 블루가 이제 저녁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30가지 상황으로 나눴고요.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있죠.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이제 염두를 해서 문장들을 넣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이 30권의 내용을 정말 익숙하게 느낄 만큼 익혔다라고 하면요. 아이가 진짜 할 말이 많아져요. 제가 이제 중국어를 아가씨 때부터 결혼 전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지금 어린이 중국어 교재,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재나 이런 교재로 하게 되면 아이가 집에서 입도 뻥끗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배운 표현은 배경이 집이 아닌 거죠. 배경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워낙 유아교재, 중국어 교재가 없으니까 유아들도 유치부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진짜 교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결혼 전에 이럴 때는 진짜 교재가 없어서 초등학교 교재를 쓰고 했는데 아이가 3년을 중국어를 배워도 집에서 엄마가 하는지 안 하는지 얘가 중국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배우는 단어나 배경이 어떤 집이나 어떤 아이의 정말 그 하루 종일의 환경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환경도 많아요. 너 어디 나라에서 왔니?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문장을 아이가 얼마나 쓰겠어요. 외국인 만나면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장들도 있고 물론 실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엄마들이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이거 중국어를 배웠는데,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뭐, 처음 만난 아이도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잘 배우고 있는지 저는 뭐, 중국어도 모르고요. 그래서 더 모르겠는데, 집에서 입도 뻥끗 안 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권에 딱 10문장이에요. 많지 않아요. 딱 10문장이에요. 딱 10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권이에요. 5권이면, 아침 식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의 상황에서 딱 10문장. 뭐 이런 식으로 딱 10문장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이 아이가 그 30가지, 30가지의 상황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응가요. 이런 표현들 있죠. 자, 두 번째가 응가요 이런 건데 솔직히 이제 다른 책 우리 아이들 응가하고 싶어요 쉬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했고 했지만 이런 표현을 회화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 쓰는 자주 매일 사용하는 말인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에서 아이들이 중국어가 점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말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위에 있는 단어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0가지 상황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30가지 상황 속에 제가 주제들을 하나씩 다 넣었어요. 숨어 있어요. 이 주제가 30가지인데 예를 들어 가족, 신체, 숫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라바바.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인사예요. 그래서 아빠 일어나세요. 동생 일어났어요.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연계해서 가족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연계돼서 주제들을 배우도록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이 점프되려면 생활회화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 있으면 거기다 단어를 계속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주제. 근데 이 주제를 잡은 것도요. 지금 노란색으로 올라오죠. 이 노란색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 중국어 교재에서 전문가들이 이 주제는 배워야 한다는 주제.
그 주제의 단어들이요. 그리고 YCT라든지 청소년 중국어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중국어 어떤 테스트 시험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에서 그런 정한 시험 있죠. 그런 주제의 단어들이에요. 노란 색깔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넣은 게 핑크 색깔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주제는 깨져 보여요. 너무 작죠. 이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핑크색은 우리 정말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그런 주제의 단어들. 근데 빠진 단어들. 우리 뭐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이 배우는 그런 교재에서 빠진 단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가 아이들의 생활 동작 동사예요. 그러면 똥 싸는 거, 쉬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그리고 장난감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넣어서 그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우리 아이들 장난감도 넣었고 놀이터도 자주 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까지 쌓아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단어, 이거를, 같이 이 정도 하게 되면요. 30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웬만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집니다. 제가 단어를 얘기하면 이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 강연에 오셨던 분은 뭐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소 2번은 들으셨지 않을까. 그래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중국어는요. 제가 이제 그때 강연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중국어는 달라. 뭔가 달라. 엄마표 영어랑도 다르고 한국어를 배울 때도 달라. 다른 게 크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중국어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중국어는 일단 문자가 조금 다르죠. 아예 다르죠. 일단은 우리는 이제 표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르죠. 여기는 표의 문자잖아요. 그게 다른 게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배울 때도 뭔가 달라요. 중국어가 이제 성조가 어렵다고 하죠. 근데 그건 어른들한테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성조가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그거는요, 어른들한테만 통해요. 제가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저는 남중에까지, 제일 맥시멈 남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치면. 근데, 그 남중 아이들도 단 한 번도 성조가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성조가 있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남중 애들이. 너무 웃겨요. 중국어 왜 이렇게 웃겨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한 번도 성조가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근데 기업체 출강을 했을 때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업체 출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미 배우신 분들 말고 처음 접하시는 기초 학생분들은 꼭 말씀하세요. 성조 어렵네요. 예, 발음 어려워요. 그래, 중국어가 어렵군요.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조 어렵다는 거 어른들 얘기예요. 아이들은 성조를 제대로 따라 하죠. 근데 이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못하냐면 너무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아이에 따라서 너무 그 성조의 어떤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중국어 듣기가 많이 양이 부족해서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들마다의 차이는 분명히지만 어른들하고의 그 어렵다의 차원이 다르죠. 어른들은 30년 동안 30년, 40년 이렇게 우리 모국어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듣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근데 저도 그래요. 네.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조를 못 따라하는 경우는 워낙에 이제 너무 노출의 양이 적었어서 그게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어른들이 그걸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데, 옆으로 말이 샜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국어가요, 성조는 어렵다고 하지만 말을 굉장히 쉽게들 배우세요. 영어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어 말하기가 잘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분들도. 성조만 뛰어넘으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이렇게 차르게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연상된 건 차르기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분명히 내가 어떤 한 단어를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장을 만들 때 그 모양이 자꾸 그 단어, 내가 아는 단어는 하나인데 자꾸 변해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블럭에 비유를 한 게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그 단어를 그냥 딱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순서에 맞게.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한국에 보면은 바쁘다로 저도 이제 여기 써놨는데, 바쁘냐라고 묻고 싶을 때, 바쁘니? 바쁘냐? 바쁠까? 바쁜가? 바쁘세요? 바쁘십니까? 뭐 이렇게 존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쵸. 그리고 영어도 시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어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블럭이라고 했잖아요. 한자 모양이 바뀌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단어를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 모양이 절대 변형이 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단어를 알고 어순을 알면 돼요. 그 단어를 알고 어순 알면 돼요라는 건 어떤 언어든 통하지만 중국어는 더 특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바로 항상 단어예요. 단어가 많이 되면 그 다음에 생활회화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나면 거기에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나 말빵새로 할 때, 이제 이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요. 같이 동시에 굴러갈 수가 있어요. 단어와 회화가 같이 동시에 굴러가는 게 좋아요. 물론 따로 하셔도 돼요. 따로 하셔도 돼요. 따로 하셔도 되는데, 따로 하셔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기간을 오래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 아이는 아직 되게 어려. 그리고 좀 시간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뭐 단어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회화가 같이 굴러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 책도 같이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출간도 그렇겠지만 스터디 할 때도 단어를 같이, 이 단어책이 꼭 꼬마판다 단어책이 아니더라도 단어랑 같이 가셔야 된다. 그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야기적인 요소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책이 한 권에 딱 10문장이지만 딱 10문장인데도 어쨌든 이야기적인 요소를 넣었어요. 그래서 딱 한 권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짤막하게 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 했던 게 곰소리였어요. 곰소리가 단연간 엄마표 중국어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코스로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곰소리를 보면 문장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의성어 의태어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도 저는 그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죠. 캐릭터가 있고 없고 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희 딸은 캐릭터 있는 옷만 입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허용해줘요. 제가 옷을 잘 입힐 자신도 없지만 저는 엄마표 영어나 엄마표 중국어 이런 걸로 하는 대신에 나름의 협상이죠.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소피아 내복을 하나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가 있는 거랑 없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죠? 아이들 어리면 뽀로로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다르잖아요. 칫솔하노를 골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굉장히 짧지만 딱 10문장이지만 중국어를 모르셔도 뒤에 단어가 설명이 하나하나 다 되고 세이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모르셔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또 더 설명드릴 거예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야기가 같이 가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회화랑 단어가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